안녕하세요. 31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요즘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했고 또 저번 주에는 아내의 생일이어서 행복하지만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우선 오늘은 어떤 유익한 영상으로 구독자님들을 찾아뵐까 하다가 역시 이 채널 정체성이 배당 투자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오늘은 SCHD와 한국판 SCHD인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비교하면서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각각 ETF는 트래킹하는 알고리즘이 똑같은 인덱스이기 때문에 사실 SCHD ETF에 대한 설명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 더욱 이해하기가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직투로 SCHD에 투자하는 것과 한국 증권사에서 솔을 투자할 때는 두 상품이 ETF이지만 장단점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는 각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장점들을 잘 살려서 SC에 투자를 하거나 솔에 투자하거나 잘 선택을 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솔과 SC를 서로 비교하면서 나타나는 서로가 갖추지 못한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C에 직투를 하는 것에 대한 장점을 먼저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매우 안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출시가 되었고 자산 규모는 각각 SC는 31조 7천억 그리고 솔은 400억 정도를 운용하고 있어서 안정성에서는 SC가 정말 좋죠. 그 SC와 솔에 투자하는 이유는 배당과 배당 성장인데 SC는 성공적으로 배당 성장률을 기록하고 계속해서 인상되는 배당을 투자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SC는 22년까지 총 46번의 배당금을 성공적으로 지급을 했고 솔은 그에 비해 아직 신생 ETF이고 1년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배당 지급을 2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솔이 어떻게 SC를 트래킹을 잘 해나갈지 한번 두고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렇게 조금은 시간차를 두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솔의 장점은 월배당이라는 점이 참 좋은 것인데요. 월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SC가 분기마다 배당을 지급하는 ETF라는 것에 개인적으로는 월배당을 주는 솔의 장점이 분기 배당보다는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은 사실 귀찮은 투자자들에게는 참 좋은 ETF 상품인 것 같기도 합니다. SC에 직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화를 환전을 해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외화 통장과 또 환율이 높아지고 또 수수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환전할 때 이상하게 뭔가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솔은 비록 환노출형 ETF 상품이기도 하지만 환전을 할 필요가 없고 환율을 신경 쓰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귀찮고 게으른 투자자들에게는 참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의 장점은 연금저축펀드와 ISA 중개형 계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번에 ISA 계좌를 공부하면서 저도 이참에 ISA 계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투자를 극대화할 수 있는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보통 일반형으로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해주거나 서민형이면 4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해주는데 여기서 일반형은 연소득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가 3,500만원 이상이면 일반형으로 가입이 되고 연봉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라면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최소 200만원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 특히 SC에 투자하고 분기별로 받는 배당금에 대한 15% 정도의 배당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ISA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가입 자격이 만 19세 이상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에서 19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전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자들인데 사실 이 경우에 해당되기 위해서 엄청난 자산가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고 소득 기준은 따로 또 보지는 않는데 비과세가 적용되는 구간 200만원과 400만원의 차이는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죠. 그리고 비과세 한도 초과 시 9.9% 분리과세를 받게 됩니다. 의무 납입 기간은 최소 3년이고 연간 2천만원씩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년간 2천만원씩 연간 납입하게 되면 1억을 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솔을 투자한다면 여기 ISA 계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좋은데 왜냐하면 솔에 투자하는 이유는 월배당을 받고 싶기 때문인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SA 계좌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최소 200만원과 최대 400만원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내지 않고 그것보다 더 많이 받는 배당금의 차익분에 대한 소득세는 15%가 아니라 9.9%로 배당소득세에 대한 세금이 아주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C에 1억을 투자하고 솔에 1억을 투자해서 배당률이 3.3%라고 가정했을 때 연간 받는 330만원 정도의 배당금이 SC는 거기에 대한 배당소득세 15%인 49만 5천원을 내야 하고 솔에서 나온 배당금은 330만원에서 최소 200만원을 빼고 남은 130만원에 대한 배당소득세인 9.9%만 부과가 돼서 12만 8,700원만 부과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서민형으로 400만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면 세금을 아예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400만 원까지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니까요. 근데 ISA의 단점은 최대 납입 한도가 1억이기 때문에 그 이상 납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무 보유 기간이 최소 3년이라서 원금을 제외한 수익금은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쓸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을 빼서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ISA 계좌에서 솔을 매수해서 운용하는 전략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또 만기가 지난 이후에는 ISA에 있는 돈을 빼서 연금저축 펀드에 넣을 수 있고 그 금액의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SA 계좌는 만기를 원하는 기간까지 장기로 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만기를 30년 뒤로 설정을 해서 1억에 대한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과세이연으로 미루다가 나중에 만기 때 한꺼번에 400만 원을 세액공제하고 나머지의 9.9%만 배당소득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솔 ETF가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신생 ETF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ISA 계좌나 연금저축펀드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솔 ETF를 SC보다 배당 투자 면에서 더 극대화시키면서 운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는데요. 우선 1억의 배당금에 대해서 세금 효과를 SC와 솔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연간 330만 원의 배당금을 30년 동안 받을 때 SC의 배당 성장률이 보수적으로 10%를 잡으면 30년 동안 받은 배당금 총액은 5,758만 3천 원 정도인데 여기서 배당소득세율 15%를 적용하면 863만 7,450원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배당소득세를 공제하고 받는 돈은 4,894만 5,5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ISA 계좌로 30년 동안 운영한 솔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보면 기본적으로 200만원 세금 공제가 된다고 했을 때 5,758만 3천원에서 200만원을 빼면 5,558만 3천원이 되겠고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난 그 금액에 대한 배당 소득세율이 15%가 아니라 9.9%니까 552,717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총 5,208만 283원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금 혜택을 313만 4,733원 정도를 더 받게 되는 거니까 솔이 배당 투자 면에서는 SC보다 좋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4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을 한다면 절세 효과를 333만 2,733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ISA에 최대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1억이니까 1억을 투자한 이후에 남은 금액은 사실 SC에 직투로 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혹은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로 옮기면서 계속 다시 운용을 한다고 하면 조금 귀찮은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결론은 각자 성향에 맞춰서 자산 배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 ISA를 운용하는 장점은 절세 효과인데 대신 돈이 묶인다는 단점이 좀 큰 것 같고 만약에 고액 연봉자나 자산가가 아닌 사람들은 연간 내는 세금이 엄청 많지 않아서 세액공제 면에서는 ISA까지 해야 할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연금저축펀드 정도만 운용을 해도 세액공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좀 더 오리지널러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SC에 계속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도 어쨌거나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